네, 저희 계속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반환값이라든지 뭐 함수에 활용하는 함수 정의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고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이런 걸 좀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듈이나 함수를 좀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함수 반환값과 매개 변수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의 값의 전달과 인수, 또 매개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요. 이제 함수에서 매개 변수가 있다고 했어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넘겨주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포멀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함수에서의 값의 전달과 인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값을 저희가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이 넣어주는 값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수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인수는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넘겨주는 이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인수로 지금 넘겨주고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저희가 매개 변수, 파라미터, 영어로는 파라미터, 한글로는 매개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수랑 매개 변수는 1대1로 매핑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1대1로 매핑이 되고 순서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 getSum이라는 저희가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때 넘겨주는 이 각각의 값, 1이라는 값, 5라는 값은 그대로 매개 변수 start, end 이 부분에 그대로 매핑이 1대1로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반으로 함수 안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요 예제만 아시면 이제 인수가 어떤 거고 매개 변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1대1 매핑이 돼서 함수가 이 값을 전달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사용했던 기본적인 매개 변수 이외에 자, 이 매개 변수, 인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제가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저희가 방법이에요. 매개 변수를 쓰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 위치 기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그냥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아래 세 가지 정도의 좀 추가적인 저희가 매개 변수를 쓰는 그런 방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본 매개 변수, 디폴트 인수를 좀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키워드 매개 변수 혹은 키워드 인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변 매개 변수, 가변 인수 이렇게 부르는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매개 변수, 영어로는 저희가 뭐 디폴트 인수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어떤 것이냐? 파이썬에서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본 값.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입니다. 초기화돼서 어떤 값을 갖고 있는 그런 거죠. 이거를 보통 저희가 이런 거를 디폴트 아규먼트, 디폴트 인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함수의 매개 변수 중에 매개 변수가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매개 변수를 저희가 넣어준다고 했을 때 매개 변수 중 디폴트 값, 기본 값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 매개 변수에 특정한 값을 기본으로 할당한 채 함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이퀄 표시한 다음에 값 이렇게 하면은 이 해당 매개 변수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진 채 우리가 함수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본값이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인수를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넣어주는 값을 인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생략한 채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생략한 채 호출할 수 있냐? 매개 변수의 기본적으로 값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한 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생략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한 채 호출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뒤에 매개 변수에부터 기본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저희 코드로 한번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저희가 addToNumbers라는 제가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A, B 두 개의 지금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뒤에 매개 변수부터 기본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매개 변수 B에만 지금 B equal 5라는 이 기본값을 저희가 할당을 했습니다. 기본값을 할당한 채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뭐 달리 말하면 정의를 했다. def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이런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함수 안에서 하는 거는 그냥 더해준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add to numbers를 호출을 하는데 기본값이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인수를 생략한 채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만 넣었어요. 인수를. 자, 매개 변수는 원래 2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하나만 넣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 b라는 값에는 그냥 5가 고정된 채로 기본적으로 된 채로 가고 a라는 변수에만 지금 2라는 값이 들어간 채 수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result라는 값이 갖고 있는 건 값으로 제가 출력을 해보면 7이라는 값이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수를 생략한 채 호출이 될 수 있고 생략을 안 한 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결과예요. 자, 똑같이 add to numbers에 저희가 그냥 디폴트 값이 b에는 5라는 값이 되어 있지만 무시하고 b는 근데 5가 아니고 8인 값을 가지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명시를 하면요. a에는 2, b에는 8 값이 그냥 넣어진 채로 함수의 매개 변수도 이 값을 가진 채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나온 결과가 좀 달라요. 왜냐? b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위에는 디폴트 값을 그냥 쓴 거고 아래는 다시 한번 명시를 해준 채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자, 여러분들 이 디폴트로 값을 넣어준다는 건 결국 언제나 이제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을 넣어준 채 하니까 그거를 빼고 나서 함수를 호출하고 넣어서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좀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뒤에 매개 변수부터 디폴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 선언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A, B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앞에 매개 변수에다가 디폴트 값을 넣으면요. 그리고 뒤에는 안 넣고 뒤에는 없죠, B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오류가 납니다. 어떤 신텍스 에러, 문법적인 오류다. 왜 문법적인 오류냐? 이런 문법이 있기 때문에. 자,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뒤에 매개 변수부터 디폴트 값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앞에 있는 매개 변수에만 디폴트 값을 주었느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non-default argument follows default argument. 그러니까 저희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닌 것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지금 따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디폴트 매개 변수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매개 변수부터 저희가 디폴트 값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법은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제 기본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디폴트 매개 변수, 기본 매개 변수입니다. 디폴트. 네, 그래서 이 기본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 B와 같은 일반 매개 변수가 올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모든 매개 변수가 사실 디폴트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개의 매개 변수가 모두 다 디폴트 값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순서만 앞에는 디폴트 값이 있고 어떤 값이 있고 뒤에는 없고 이것만 안 될 뿐이지 모든 변수가 디폴트 값 가지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설정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값 인수로 넣어서 함수 호출할 수 있는 거 확인했죠. 앞에서 저희가 디폴트 값이 있어도 무시한 채 저희가 그 디폴트 값을 가진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넣어서 인수에 넣어서 함수로 호출하면은 얼마든지 그 값이 반영이 돼서 함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한 예를 만들어 봤는데 프린트헬로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모든 그 매개 변수가 디폴트 값을 갖고 있어요. name이라는 매개 변수는 탐이라는 디폴트 값, msg라는 매개 변수는 how are you라는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채로 제가 이 함수 호출하면 그냥 name과 메시지를 출력하게 하이 한 다음에 하이 이름 부르고 how are you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자, 프린트 헬로우만 지금 출력을 했어요. 이 안에 아무런 인수 없이 인수 두 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디폴트로 갖고 있는 값 탐, how are you라는 단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존이라는 매개 변수 하나만 지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만 탐 대신 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채우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변수가 지금 모든 매개 변수가 디폴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how are you라는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지우고 다시 하면 로버트라는 저희가 매개 변수, 그 다음에 굿모닝이라는 매개 변수 두 개를 다 같이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name 대신에 로버트, msg 대신에 굿모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저희가 hi, 로버트, 굿모닝이라는 단어가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제를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선언해서 쓸 때 어떠한 순서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생략한 채 호출하면 어떤 것이 호출이 될지 이런 걸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키워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키워드 매개 변수는 인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그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즉, 어떠한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내에 있는 매개 변수의 명칭을 직접 지정해서 값을 입력해 줄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다. 자, 요 말만 보고 한번 코드를 바로 볼게요. 자, 이 코드 보면 함수가 지금 파라미터가 3개입니다. name, age, height 3개이고 그거를 각각 이제 출력을 하는 그냥 코드만 만들었습니다. 함수가. 그랬을 때 이 마지막이 키워드 매개 변수인데 자, 보면은 age라는 매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age equal 21. 자, name이란 매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name equal 홍길동, height equal 175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키워드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개 변수의 명칭을 직접 지정했죠. age, name, height 값을 입력했죠. 21, 홍길동, 175란 값을 각각 입력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원래 저희가 매개 변수의 순서가 지금 name, age, height예요. 근데 키워드 매개 변수를 보면요. age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 height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name과 age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근데 가능합니다. 예, 매개 변수 순서 상관없이 명시한 이름을 통해서 직접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매칭이 돼요. 이렇게 되면. 키워드 매개 변수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순서가 name, age가 바뀌어도 저희가 충분히 제대로 동작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치 매개 변수.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위치 매개 변수거든요. 이런 것들. 홍길동 21, 175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죠. age에는 21, height에는 175, 그 다음에 name에는 홍길동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쓸 때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실수로 저희가 순서를 안 지킨다고 해볼게요. 홍길동 다음에 name 다음에 age가 와야 되는데 저희가 height가 왔어요. 키가 왔어. 그리고 21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출력이 그대로 돼요. age에 지금 175, 키에 21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류는 안 나는데 나이는 175고 키는 21이다.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저희가 잘못 출력이 된 거잖아요. 잘못 입력이 돼서 잘못 동작을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 키워드 매개 변수라는 방법을 좀 파이썬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명시한 채 값을 넣어주면 명확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좀 더 명료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해당 그 매개 변수의 어떤 값이 할당이 되는 것까지 호출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안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게 키워드 매개 변수예요. 지금 배우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매개 변수처럼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앞에서 봤듯이 뭐 저희가 name, age, 뭐 height에서 봤듯이 이 특별히 정의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해줄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의하는 부분을 해줄 건 없고 단지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그 매개 변수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값을 입력하는 이 방법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본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랑 키워드 매개 변수가 함께 활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코드를 보면은 지우고 한번 보면 자, 이거는 디폴트 기본 매개 변수입니다. b라는 변수 20, c라는 변수는 30.
두 개는 디폴트 값이 있고 A는 없어요, 지금. 그랬을 때 세 개 다 더한 값을 출력해 주는 건데, 기본적인 매개 변수 전달하는 거 이렇게 그냥 쓸 수 있죠. 10, 20, 30을 순서대로 그냥 쓰는 거 가능했죠. 그 다음에 모두 키워드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는 10, B는 20, C는 30. 물론 이거 순서 바꿔도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B 30, A 20, C 10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B, C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만 썼다, 값을 하나만 쓰고 두 개는 생략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A에 대해서만 값이 할당이 된 거고, B, C는 저희가 디폴트 값이 쓰여진 거죠. 그리고 이때 키워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equal 10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머지는 B, C는 디폴트 값을 써라.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같은 결과를 출력을 해요. 같은 결과를 출력한다는 거는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막 전달해도 결국 인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전달해도 전달받은 매개 변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함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바꿀 수도 있겠죠. A는 지금 10이라는 값을 하나 지정했고 콤마한 다음에 C만 40으로 했어요. C는 4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당연히 B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20이라는 값을 쓸 테고, B는 20이 쓸 테고, C는 원래 디폴트 값이 30이었는데 키워드 매개 변수로 40을 지정했기 때문에 C는 4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A는 당연히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결과가 7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키워드 매개 변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기본 저희가 디폴트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은 이렇게 할당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많이 파이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희 가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파이썬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씁니다. 별 표시를 써요. 별 표시를 하나만 쓰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징은 저희가 가변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다시 좀 설명드리면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여러 개를 플렉서블하게 받아야 될 때 쓰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별표 하나만 쓰면요, 기본적으로 위치 가변 인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입력한 그 개수만큼 그대로 이제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별 표시를 두 개 쓰면은 키워드 가변 인자라고 해서 키워드 값을 저희가 지정해 준 채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예제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변 매개 변수의 특징은, 일단, 가변 매개 변수 뒤에는 일반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가변 매개 변수는 맨 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수 선언했을 때 저희가 함수 이름을 명시를 하고 매개 변수를 쓸 때 여기에는 일반, 그 다음은 가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와야 되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함수에서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변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다? 이거 안 됩니다. 가변 매개 변수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일반 매개 변수랑 가변 매개 변수를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좀 코드를 보면 가변 매개 변수에 별표 하나 쓰는 거, 두 개 쓰는 거 차이를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했어요. 지금 value underbar times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앞에는 일반 매개 변수 times라는 일반 매개 변수를 하나 썼고요. 뒤에는 가변 매개 변수예요. 별 표시 values라는 가변 매개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출력을 해봤어요. 지금 출력을 하는데 이 values라는 거는 사실 가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그냥 가지고 포문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값을 가지고 와서 그 values 곱하기 times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지금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고요. 이랬을 때 value underbar times를 저희가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값을 지금 보면은 매개 변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위에는 사실 두 개밖에 없었는데, 왜냐? 뒤에가 가변 매개 변수.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인식이 되냐? 처음에 여기까지 처음 한 개는 일반 매개 변수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여러 개의 매개 변수는 통으로 이 가변 매개 변수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values 곱하기 times잖아요. 타임은 3으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value만 처음엔 1, 그 다음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6, 2 곱하기 3, 6, 3 곱하기 3,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아마 가변 매개 변수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별 표시 두 개를 통해서 가변 매개 변수 쓰는 방법. 자, 가변 매개 변수 맨 뒤에 와야 된다고 했고, 저희가 하나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하나만 왔어요. 앞에는 일반 매개 변수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이 파이썬에서 이 가변 매개 변수 쓸 때, 별 표시 두 개에서 쓸 때는 KW, ARGS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건 키워드 아규먼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약자로 쓰게 됐고요. 이거는 딕셔너리 타입의 형태로 자료가 전달이 돼요. 이 딕셔너리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호출하는데 자, 홍길동 하나를 넣었습니다. 얘는 이제 네임으로 당연히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를 저희가 키워드 매개 변수 형태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한 채 이 값도 넣었고요. 이름 값. 지금 보면 age, height, weight는 저희가 사실 파라미터 이름에는 요 매개 변수에는 사실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이런 거를 저희가 그냥 명시한 채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거나 더 넣어도 되죠. 네임 말고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도. 그러면 이 순서대로 좀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임은 이름을 받을 테고, KWARGS라는 요 변수가 받는 거는 요 뒤에 요 키워드 키랑 밸류가 매핑되어 있는 요 값이 세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트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 age라는 키에는 21이라는 값, 콤마가 되어 있습니다. height라는 키워드에는 175라는 값, 콤마, weight라는 키워드에는 60이라는 값 들어오는 거. 이렇게 지금 매핑이 된 채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동작?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 플렉서블하게 저희가 3개를 지금 쓰긴 했는데 4개, 5개, 6개 다 가능하고요. 각각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특정한 값만 저희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딕셔너리를 배우다 보면은 이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파라미터 그 매개 변수 값이 넘어오게 되면 이걸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가변 매개 변수 쓰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매개 변수, 다양한 매개 변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매개 변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서 매개 변수 이름을 넣고 호출할 때도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은 자, 1은 A로 2는 B로 넘어가게 되겠죠. 디폴트 매개 변수는 이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저희가 넣어주는 거고요. 뒤부터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다시.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만 생략한 채, 디폴트 값은 생략한 채 호출도 가능하고요. 키워드 매개 변수는 사실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할 건 없습니다. 디폴트 매개 변수로 써도 되고 안 써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호출하는 부분에서만 매개 변수 이름과 값을 매핑을 시켜 놓은 채로 넣어주면은 명확하게 이 각각의 매개 변수의 어떤 값이 할당된 채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변 매개 변수는 저희가 별 표시 하나만 지금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넣으면은 이 넣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지금 값이 2개만 들어갔지만 3개, 4개 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함수 호출하는 함수 안으로 저희가 값이 할당된 채 매개 변수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알면 저희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제 매개 변수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모듈은 여러 함수들을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모은 그런 것들이 함수의 집합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 저희가 보통 .py로 지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에 여러 가지 함수를 다 데피니션 해놓는 거예요. 정의를 해놓는 거죠. 선언을 해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특정한 다른 어떤 파이썬 파일에서 저희가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게 소문자긴 한데 import라는 키워드를 통하면 import하고 요 파이썬 파일 이름을 모듈 1이다, import 모듈 1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은 모듈 1에서 선언, 모듈 1이라는 지금 파이썬 파일에서 선언해 놓은 여러 가지 함수를 그냥 호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예를 들어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함수들, 수학 관련된 함수를 다 모아놓고요.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 저희가 명시해서 계산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수학 관련된 함수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혹은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냥 호출해서 쓰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런 모듈을 아주 잘 제공해주고 있고, 이 파이썬 언어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이 모듈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돼요. 표준 모듈, 사용자 정의 모듈, 서드 파티 모듈 이렇게 되고요. 표준 모듈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모듈이에요. 예를 들어 sys, 시스템 관리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제공해주는 모듈, time,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 제공, math, 수학 관련된 함수, csv, 뭐 예를 들어 csv 파일을 읽거나 내보내는데 사용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듈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의 파이썬 파일에 저희가 자주 쓰는 함수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포트해서 다른 함수, 파일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용자 정의 모듈이고요. 서드 파티 모듈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면서 사용자가 정의한 것도 아닌 외부 회사나 단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모듈을 의미합니다. 모두 다 이제 모듈의 종류만 좀 구분이 된 거고, 모듈 사용법이나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다. 그래서 모듈은 이제 하나의 파이 파일 안에 함수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듈보다 좀 더 큰 개념이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듈에는 특정한 관련된 함수만 모아놓은 거고, 그런 모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이제 패키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듈은 이제 주제별로 좀 분리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이제 보통 파이썬 하다 보면은 많이 쓰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numpy라든지 pandas, matplotlib, scikit-learn 같은 거. numpy는 저희가 엑셀처럼 좀 수치 데이터 같은 거, 수치 연산 같은 거 할 때 좀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라이브러리 패키지고요. 보통 행렬 연산, 벡터 연산 같은 거 많이 씁니다. pandas는 좀 이게 좀 이게 앞뒤가 바뀌었네요. 판다스가 엑셀처럼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고, numpy가 저희가 행렬과 같은 대규모 다차원 배열을 다루는 수치 계산 패키지예요. 그 다음에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차트 같은 거 지원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 scikit-learn은 머신러닝 관련된 이런 알고리즘 제공해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포트 한 다음에 모듈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듈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한번 보면은 math라는 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제가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import math 하면요, math가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ow라든지, 이건 거듭 제곱을 반환하는 함수고,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값, 뭐 3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값을 반환해주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쓸 때 형식은 이제 임포트 해주는 요 math 점 함수 이름,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형식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임포트 모듈 이름 한 다음에 실제 사용 시기에는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from 모듈 이름 임포트 기능. 요게 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듈의 특정 기능 혹은 함수만 임포트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math를 저희가 임포트를 하는데, math가 제공해주는 모든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pow 함수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from math import pow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선언해 놓고, 이럴 때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pow 한 다음에 2,3, 2의 3승을 구하는, 2의 세제곱 결과를 구하는 이런 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팩토리얼 같은 경우, 이게 저희가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name not defined 되면서 name 에러가 나요. 왜냐? 저희가 import 할 때 pow만 했지 지금 팩토리얼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가 제공해주는 특정 함수만 지금 파우라는 함수만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게 큰 앞에랑 앞에 임포트 모듈 이름과 차이예요.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은 as를 쓰는 거예요. as는 사용자 정의 이름인데 얼라이어스의 약자입니다. 즉 이제 모듈이나 모듈의 특정 기능에 대해 내가 이름을 붙여 좀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from mass import pow인데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자, pow란 mass가 제공해주는 mass 모듈이 제공해주는 pow 함수를 쓰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as pw로 난 쓰고 싶어. pw로 간단하게 두 단어를 통해서 쓰고 싶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용 시에는 그냥 파우 대신에 pw 2,3 하면은 똑같이 2의 세제곱 결과를 반환해주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as는 그냥 내가 이름을 붙여 쓰겠다. 이 pw 말고 뭐 x, 뭐 y,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다 얼라이어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임포트를 하는데 매스를 임포트를 하는데 그냥 즉 매스가 제공해주는 모든 함수를 다 쓰는데 나는 매번 쓸 때마다 매스점 함수 이름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매스 대신에 한 단어를 좀 줄여서 mth로 쓰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그러면 mth.pow, mth.factorial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구분이 좀 되시고 알면은 여러 가지 모듈을 가져다 쓰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를 좀 활용해서 코드를 만들어 보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고 상세 작업을 구현할 때, 즉 이제 조건문, 반복문 등 이제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calculate 하는 건데 뭐 평균, mean, variance, 분산, 표준 편차를 제공해준 계산해서 넘겨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변 매개 변수를 받은 거죠. 여러 가지 값을 받을 수 있게.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지금 정의할 때는 평균 구하는 코드, 다 모든 걸 더해서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발스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이제 인풋으로 저희가 들어온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고요. 분산도 분산 구하는 식 어떤 값에다가 평균 값을 빼서 제곱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고 표준 편차도 가능합니다. 베리언스에다가 제곱근을 구하면 표준 편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변적으로 지금 가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5개의 값을 넣긴 했는데 뭐 10개, 뭐 20개 다 가능하죠. 1, 2, 3, 4, 5를 지금 넣었어요. 그랬을 때 평균은 지금 3이 계산이 되는 거고 베리언스는 2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STD는 표준 편차는 1.41이라는 값이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어떤 데이터로부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저희가 계속 구하고 싶다, 반복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함수만 하나 정의를 해 놓으면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가변 매개 변수 쓴 거, 그 다음에 리턴 값이 3개인 거,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 순환 호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재기 호출, 영어로는 리커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알고리즘 혹은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드렸어요.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할 수 있다. 또 그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를 푸는 게 보통 순환 호출, 재기 호출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호출해갖고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무조건 이걸 항상 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순환 호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예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 지금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n 곱하기 그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n-1 곱하기 n-1 쭉쭉쭉 나간 다음에 1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4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반복문, 그 다음에 재기 호출 둘 다 구현이 가능해요. 둘 다 한번 좀 봐볼게요.
자, 반복문으로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팩토리얼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반복문, 폼문을 통해서 한번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처음 1부터, 즉 결국 이게 보면 1부터 하나씩 증가하면서 n인 것까지 해서 계속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레인지, 그럼 1부터 n가 사실 n까지 값이 계속 나올 거예요. i 값에 할당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결과, 아웃풋은 처음에 1이었고 여기에 누적해서 계속 곱해주는 결과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저희가 한번 호출을 하면요.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팩토리얼하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3팩토리얼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4 곱하면 24죠. 6, 4, 24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문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재기호출로도 가능합니다. 자, 재기호출로 한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동작이 저희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재기호출로 우선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지금 조금 어려운데 팩토리얼 언더바 리커전이라는 함수를 지금 정의를 했고요. 어떤 값 n이라는 매개 변수 하나만 받습니다. 그리고 n equal 0일 때 if n equal 0이면 return 1. 그다음에 else 1이 아니면은 이제 다시 리턴을 하는데 n 곱하기 팩토리얼 언더바 리커전의 n-1을 리턴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 자, 팩토리얼 언더바 리커전이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의 함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 관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 팩토리얼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은 예를 들어 4 팩토리얼 4부터 볼게요. 4 팩토리얼을 구하려면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죠. 뒤에는 팩토리얼 3으로 저희가 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3은 그럼 어떻게 대치돼요? 3 곱하기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는 어떻게 대치가 됩니까? 2 곱하기 팩토리얼 1.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어떤 값을 구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호출해서 값을 구하면 그거를 가지고 다음번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해석을 해보면 n이 3인 경우 이것만 저희가 한번 볼게요. n이 3이면 일단 요게 한번 지금 짧게 썼습니다. f 언더바 r이 팩토리얼 리커전인데 이게 한번 호출이 되겠죠. 팩토리얼 리커전 3이라는 저희가 함수가 호출이 되겠고요. 그러면 if else문을 저희가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else로 갈 겁니다. n은 지금 1이 아니고 3이기 때문에 else로 가면은 3 곱하기 요게 호출이 될 겁니다. 팩토리얼 리커전 2. 요게 계산이 될 거고 요거를 계산하려고 해보니까 팩토리얼 2가 뭔지 모르겠어. 호출하고 있네. 그럼 팩토리얼 2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다시 if else문으로 가서 이 부분까지 갈 겁니다. 2 곱하기 팩토리얼 1. 자, 팩토리얼 1이 뭔지 모르겠어. 함수 호출해야지. 팩토리얼 1 호출하고요. 다시 가면 1 곱하기 팩토리얼 0으로 되고요. 1 곱하기 팩토리얼 0을 또 모르잖아요. 팩토리얼 0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n이 0이 되니까 리턴 1이 돼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리턴 1이 됩니다. 그러면 리턴 과정에서 다시 6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 1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 계산 후에 이 결과가 다시 팩토리얼 1에 대한 결과의 반환값이 돼서 2 곱하기 1. 그러면 결과 2죠. 2라는 게 요 팩토리얼 2의 결과값으로 돼서 이 부분에 2가 들어가게 되겠죠. 3 곱하기 2 계산 후에 팩토리얼 3은 자, 3 곱하기 6이라는 값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1번에서 자, 팩토리얼 3에 대한 팩토리얼 리커전 3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6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6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함수에서 다음번 함수를 계속 호출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리커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이 함수의 호출과 반환에 대한 이 컨셉을 좀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이제 활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저희가 함수 이제 좀 길게 저희가 기본적인 사용 방법, 뭐 매개 변수들, 또 저희가 뭐 어떻게 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웠는데, 기본적인 함수 사용을 좀 배웠다고 하면은 중급 이상의 레벨로 가려면 다양한 함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 내부 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듈 패키지 이런 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알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많이 쓰는 프린트 어디 있죠? 프린트 같은 경우, 자, 프린트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좀 보면은 프린트 같은 경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인풋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빌트인 펑션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좀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 numpy 같은 경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numpy 같은 경우 뭐 이렇게 np라고 저희가 얼라이스를 붙여서 많이 쓰는데, 아까 저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잖아요. 좀 복잡한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서 다 포문 돌려서 이런 거 numpy 같은 거 쓰면은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numpy 저희가 numpy.np.min, np.var, np.std 하면은 그대로 아주 쉽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패키지들을 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면은 코드를 더 빠르게 더 효율성 있게 좀 만들 수가 있는 게 파이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저희 함수가 어떤 것인지 좀 학습을 했고, 저희가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와 매개 변수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함수로 인수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그런 방법도 알았고, 좀 모듈이 어떤 것이다, 또 모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